제17편 2권 사기세가 24회 기자세가. 조선의 의미. 우선 조선의 바른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이란 박달의 선인 불토 혹은 부처 혹은 부처의 선인, 즉 조선은 터센을 표기하는 발음부어 혹은 이두식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터센 즉 처센, 센님 즉 선인 즉 처사와 선인들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동아시아 끝까지 동남아시아, 남아시아, 소아시아, 중앙아시아, 유럽, 러시아까지 퍼져나간 스키타이 혹은 아리안들의 처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조선은 나라의 이름이 아닙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역사조작 세력이 붙인 이름이 조선이지, 천하의 중앙 중국에 있는 사람이 그 천하의 이름을 제후국의 한 나라의 이름같이 고려니 조선이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이 그 처센 시스템의 조선, 고려의 중앙을 차지했던 왕조 이름을 하상주, 진안, 휴당송원, 명청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기열전이나 한소에서와 같이 조선, 고려가 한 제후국의 자격으로 역사서에 올라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중의 조작입니다. 조선 천지의 선인의 이름을 국가가 아닌 조선을 국가로 조작한 다음 천하를 가리키는 고려 조선의 개념을 제후국으로 변조하여 초 5월 사이에 우그러 쭈그려 넣어 대륙의 동부로 옮겼다가 결국 반도로 옮겨서 처박아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조선이 사람들을 지칭한다면 이 사람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최치원의 난낭비서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라에 현명한 풍류도가 있는데 그 가르침의 근원은 선사에 상세히 나와 있다. 실로 유불도의 3교를 포함하고 있고 중생을 교화한다. 집에서는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것은 공자의 뜻과 같고, 일을 억지로 하지 않고 말로 하지 않는 가르침을 행하는 것은 노자의 종지와 같고,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은 석가의 교화와 같다. 20년 전쯤에 이 난낭비서를 보고 있는데 옥편을 찾아들고 선을 찾아보고 조선의 선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선자 위에 쉔이라고 나와 있는 게 아닌가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선 혹은 선이라는 한자는 션 혹은 센이라는 음의 한자식, 음차식 한자라는 말이 아닌가요? 얼른 조자를 찾아보았습니다. 차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조선이란 말이 처쉔이라는 말이 아닌가요? 처센이란 절에서 나무하고 불 때는 처사가 처센입니다. 조선이라는 말은 처사를 가리키는 고형의 어떤 음의 음체였던 것입니다. 그 차오시엔, 처센이 조선으로 고정되기도 하고 처사로 고정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센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집안이나 마을에서 바른말 잘하고 세력가로부터 잔민들을 보호해주는 의사나 지사 같은 분으로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남산골 샌님밖에 모르고 살아온 나에게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그 샌님이라는 말을 우리가 어렸을 때 광범위하게 썼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혹시 스님을 부를 때도 샌님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스님을 샌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라는 탄성이 나왔습니다. 과거 공교육을 받은 선인 도인을 조선 처사, 처센이라고 보통명사로 불렀는데, 샌님이란 말은 그 선인들이 자기 스승이나 웃 어른을 부를 때는 샌님으로 불렀던 존칭의 혹교 명칭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속세의 사람들이 선인을 부를 때는 존칭해서 샌님으로도 불렀던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불교 성직자를 우리는 혹격으로 스님으로도 부르고 일반 명사도 스님이라고 칭합니다. 조선 천지라는 말은 다름 아닌 처센의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천지였던 것입니다. 나라 이름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던 것입니다. 조선 천독이라는 말은 이 처센들의 천도일 따름인 것입니다. 난낭비서로 돌아가 봅시다. 풍류도는 유불도의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는 선도, 선교라는 것입니다. 유불도교로 조작 정리해 놓은 3교의 근원이 선도, 선교라는 것입니다. 선도, 선교는 센도, 센교이기도
합니다. 밝은 깨달음의 가르침입니다. 이것이 원불교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 밝은 깨달음과 천인합일, 신인합일을 이루어내신 분들이 박달, 불타, 불토, 부처, 부다입니다. 조선은 결코 나라의 이름이 아닙니다. 기자는 중국 상나라의 왕족이자 기자조선의 희조로 알려져 있는 전설상의 인물이다. 성씨는 자, 이름은 서여 또는 수유이며 기자는 자기 명인 동시의 별칭이다. 상나라 말기에 왕족으로 태어나 주왕 시기를 살았으며 상나라가 주나라에게 멸망당하자 조선으로 망명하였다고 전해진다. 조선으로 망명한 후에는 조선의 군주가 되어 그의 후손이 1000여 년 동안 고조선을 다스렸다고 전해지나 사실 여부는 논란이 많다. 역사란 자고로 그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직시하는 세력들에게는 미세한 틈의 위협과 농락거리가 되지 않지만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농락과 우롱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작금의 한반도 역사와 정확히 일치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라와 상나라 및 주나라의 정체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었으면 작금의 기자조선과 같은 조작 패턴은 등장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즉 우리의 무지인 것이 잘못입니다. 신증동궁 여지스남의 평양주에 평양은 조선, 왕검성, 기성, 낭랑, 장안, 서경, 호경, 유경이라고 합니다. 평양의 군명 중 기성이 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으로 현지에 조작된 역사는 기자조선은 평양에 있었다고 조작해 놓았습니다. 기자조선이 있었다고 하는 다른 위치도 찾아보겠습니다. 동학의 경전 중 용담유사를 인용합니다. 국호는 조선이요 읍호는 경주로다. 성호는 월성이요 수명은 문수로다. 기자 때 왕도로서 1000년 아닐런가. 동도는 고국이요 한양은 신부로다. 동학의 경전 용담유사에 기자 때의 왕도가 경주였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용담의 지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도 남원의 군명을 용성, 고령, 대방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용담의 군명을 물거, 옥천이라고 합니다. 용안 용주에 있는 산이 용산이고 성이 용선이며 연못이 용담이 됩니다. 용 땅은 용왕님인 천왕님이 계셨던 곳의 지명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지리지 교과서인 신증동궁 여지스남에서 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을 또한 찾아보겠습니다. 신증동궁 여지스남에서는 용담이 남원과 공주, 수안에 있다고 하며 용담 유사에서는 경주, 구미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즉 이 네 지역이 동일한 지역의 다른 이름으로 이것이 강단사학의 지리 교과서인 신증동궁 여지스남이었던 것입니다. 전라도 한평의 군명을 굴레닭이 한풍 모양 모평 기상이라고 합니다. 전라도 한평의 군명 기성은 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으로 강원도 평해의 군명이 또한 기성입니다. 전라도 한평은 또한 경상도 함양 함안과 동일한 지명을 다르게 표시하는 방식입니다. 경상도 함양의 군명을 허주, 철령, 함양, 속함, 함송이라고 합니다. 함양의 군명 허주란 허씨가 개출된 김해, 금주, 양천이면서 삼국지의 영웅 조조가 전도한 허도로 허도의 정체를 밝혀보겠습니다. 허창은 허도 고성으로 한이 고도 유지라고도 불린다. 조조가 이곳에 성을 쌓고 수도를 세워 허창호도라고 불렀다. 성내의 주요 건축물로 허창궁, 경복전, 승광전, 영시대 등이 있었으나 남북조 시대 유성 때 전하로 불타고 말았다. 함양에 있었던 산이 함산으로 금강산을 불함산이라고 합니다. 함양은 금강산을 등지고 있어야 되며 호도 고성에 나오는 경복전이 바로 조선의 전궁인 경복궁입니다. 진나라가 있었던 함양이 조선의 한양이었던 것입니다. 함평, 함양, 함안은 관중지역의 지명들입니다. 자, 그러면 신증동궁 여지스남에 기자조선이 평양에 있었다고 하는 조작상을 다시 밝혀줄 내용을 인용합니다. 평안도 평양의 능묘를 인용합니다. 기자묘, 부성 북쪽 토산 위에 있다고 했습니다. 황해도 토산의 군명을 월성이라고 합니다. 경상도 경주의 군명이 월성으로
기자조선이 있었던 곳이 평양이 아닌 경주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한 것은 기자조선이 사기에 전혀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역사를 조작했어도 기자조선이 실존했으면 사마천의 사기에 제후국들과 함께 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기자조선의 말이 없습니다. 즉 기자조선의 실존을 입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리지 신증동국 여지승남에서는 기자조선이 있었던 기성을 한평, 평양, 경주라고 합니다. 한평은 제왕의 성이 있었던 관중이며 경주는 천황님이 지었던 동경이고 평양은 경도인 서울의 소부인 서경이라고 했습니다. 기자조선은 지리적인 위치만으로도 실체가 없는 것 같습니다.